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밤새 잠을 못 주무시고 힘드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또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한 잠 못 자고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뉴스하는 사람들은 그 현상을 말씀 올리면 됩니다. 논평하는 사람들은 일어난 과거 일에 대해서 어제 일도 과거죠. 논평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도 팔봉쌤은 논평 플러스 예측도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욕도 많이 먹습니다. 조금만 어제까지는 뭐 얘기한 것도 없고 그냥 바라는 마음, 심무정 검찰총인데 바라는 마음을 올렸는데 맞췄네 못 맞췄네 또 합니다. 국민의 마음 이해합니다. 지금 화풀이 할 데가 없습니다. 뉴스 하는 사람인데 화풀이 하겠습니까? 검찰에 화풀이 하겠습니까? 오동훈인데 화풀이 하겠습니까? 예, 팔봉쌤 유튜브에다 대고도 차라리 화풀이 하는 게 낫지 않겠나는 이런 심정도 이해합니다. 저는 대한 다음으로 입춘만 얘기했는데 입춘은 아직 오지도 않고 열흘이나 남았는데 팔봉쌤이 맞았네 안 맞네 이렇게 예측을 단언하시고 당겨서 욕을 하십니다. 자, 욕을 하자면 저인데 해야 됩니까? 이런 난국을 만든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돼야 됩니까? 손가락질은 지금 잘못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다 이해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밤새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자, 대통령은 우리가 계몽을 시키려고 이런 아주 힘든 시간들, 대통령이 되어 보니까 다 목을 졸아버렸고, 다 손발을 다 잘라버렸고, 그렇지 않습니까? 손발을 다 잘라서 내가 일할 만한 사람은 다 보냈고, 이진수 방통위원장은 이틀 출근했는데 탄핵을 시켜버렸죠. 내보다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탄핵시켜버리고 지금은 뭡니까? 민주파출소까지 만들어서 한번 뭡니까? 회원이 20만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고발되는 것이 수만 건이 고발됐답니다. 조금이라도 이재명에 욕을 하거나 더불어투쟁인데 안 좋은 얘기 또 이 뭡니까? 이 계몽에 대해서 조금만 해도 선동, 예, 그리고 내란 선동으로 갖다 붙여서 고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이미 거의 공산화 됐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고발해서 지금 엄청난 언론기관이 고발을 당하고 있고 이 작은 유튜브들도 다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들은 뭡니까? 모든 것을 고발로서 아니면 탄핵으로서 이미 모든 이 현상을 다 뒤덮고 있습니다. 물론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또 규모가 사이즈가 있는 분들은 고발이 당하면 그래도 뭐 늘 엄연히 있는 일이니까 대수롭지 않지만 개인 조금 유튜브를 하거나 조그만 일 일상적으로 사는 사람은 스티커 하나만 끊겨와도 굉장히 놀랍니다. 놀라고 힘든데 고발을 당하면 파출소로 가야 되겠죠. 물론 뭐 큰 범죄가 뭐 당할 건 없지만 그 과정들이 이미 힘듭니다. 파출소 가야 되고 잘못하면 검찰까지 가야 되겠죠. 그래서 뭐 벌금을 맞든 훈방으로 나오든 어떤 이렇게 현상은 일이지만 그 과정이 힘들게 만든답니다. 이것이 이자들의 목적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서요. 팔봉쌤은 나름 그림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고요. 또 어제서 뭡니까? 검찰 쪽에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은 그림을 그려보니까 예, 꼭 임진왜란 때 이수신 장군님의 지금 현재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봅시다. 가 쪽에는요 전부 뭡니까? 일본군들입니다. 일본군들이 이렇게 수백 척의 큰 함선을 가지고 예, 이미 에워싸 버렸죠. 대통령이 뭡니까? 이 계엄을 선포하자마자 손발이 다 잘려버렸죠. 이미 잘려있는 손발에서도 뭡니까? 그 김용현 국방장관부터 해서 다 10명 정도가 이미 지금 구속 기소가 돼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럼 내 손발이 다 잘린 상태에서 예, 뭡니까? 김성훈 차장이 내 호위무사 내 배, 큰 배를 이거는 뭡니까? 바로 그죠? 평선에 있는 큰 배 하나, 그죠? 이게 사령관이 타는 배죠. 여기에 지금 김성훈 차장님하고 경호원 몇 명이 앉아 있고요.
앞에는 이제 국민, 백성들이 이렇게 고기를 조아리고 지금 통곡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여기서 대통령님이 할 수 있는 묘수가 뭘까? 참 생각해 보면 묘수가 참 내기가 힘들죠. 이 배들은 지금 전부 더불어터진당과 이재명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할 수 있는, 여기 또 부안해동했는 자들이 처음에 뭡니까? 국가 인권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자들이 먼저 야 이것을 내란이다 바로 이렇게 고기를 쳐들고 거기다 갑자기 또 뭐 한동훈이는 뭡니까 바로 직무정지 이렇게 하면서 같이 손을 잡아줘 버렸죠. 그러면서 이 내란이라는 것이 불을 붙여 버렸어요. 불을 붙여서 80%가 처음에는 내란 뭡니까 이거 탄핵 찬성이 80% 바람이 불 때 정말 몇몇이 이때 호위무사만 남고 백성들은 앞에 쪼그라고 있었는데 이 백성들이 그래도 뭡니까 시대적으로 흐르면서 계몽이 되었다는 겁니다. 계몽이 되어서 엄청난 수요가 불어나면서 옛날에는 그냥 백성들이 아이고 잘못됐다고 다 가버렸는데 이 백성들이 전부 모여서 대통령님의 지지율을 하는 건 옛날에는 위상이죠. 지금 지지율을 올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걸 올려주고도 떠나질 않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냥 던져주고 아이고 뭐 주고 갔는데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수를 냈습니까? 자, 화살은 얼마 남지 않았고 화살은 10만 개 정도가 현재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묘수를 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적벽대전에 바로 제갈공이 했던 수를 썼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배를 하나 빈 배죠. 헛수아비를 이렇게 많이 세워서 헛수아비 집이 있지 않습니까? 집단으로 헛수아비를 많이 써서 배를 이렇게 뭡니까 몇 척을 내보내주는 거 이 자들에게 소위 말해 더불어터진당 안에 배를 좀 내줬는 거죠. 내주면서 이 자들이 끔끔한 안개 속에서 배가 몇 척이 달려오니까 여기다가 엄청난 뭡니까 화살을 쏘대는 겁니다. 헛수아비에 쏘대고 안개가 이렇게 불리니까 뭔가 배를 다 잡았다고 보는데 배에 뭡니까 10만 개 화살을 꽂혔는 겁니다. 꽂혔는데 유유히 이 배가 뭡니까 슬 돌아와 버립니다. 거기에는 배마다 한두 명만 타고 있었는데 나머지는 다 헛수아비인 줄 모르고 더불어통장에서 막 화살을 쏟는 겁니다. 쏟어 이 배가 다시 10만 개 화살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묘체 그 제갈공이 3일 만에 10만 개의 화살을 빼앗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묘수를 썼다. 묘수를 썼는데 거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심우정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한 뭡니까 저기 공수처라는 게 있죠. 자, 그러면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금은 참 가지고 이 고도의 어떤 수법들이 움직이고 이 바둑에서는 최고의 단위의 어떤 이런 묘수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여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탄핵이라는 이쪽에 이 헌재가 남아 있죠. 헌재에서 만약에 뭐 인용이 되면 사실 다 상황 정의는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차은경이란 그 여자 판사 하나에 속절없이 당하듯이 여기서 인용돼 버리면 이 과정들은 다 물거품이 돼 버리죠. 단지 뭡니까? 어제 직권 남용을 뺐다는 거는 이자들이 뭡니까? 권한이 없으니까 권한이 없으니까 자 검찰도 공수처도 뭡니까? 현재 내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법이 없답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공수처가 특수본하고 경찰하고 같이 짬짬을 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자 택배가 검찰에서 신무정인데 하나 왔어요. 공수처에서 던졌지 않습니까? 택배를 왔는데 자 이거를 한 왼종일 갖고 있다가 이거 부하 장수들 불러서 어떡하지 회의를 했는 겁니다. 회의를 해보니까 그냥 던져줘라. 안 그러면 갖고 있다가 줘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졌는데 신무정에서 택했는 건 뭡니까? 여기 왔는데 요 택배 왔는데 택배 껍질만 싹 벗겼습니다. 껍질만 싹 벗겨버리고 요거를 어디입니까? 법원으로 공소를 했다는 거죠. 법원으로 그냥 껍질만 뺏기고 줬는 거요. 껍질이 뭡니까? 바로 직권 남용이라는 걸 빼버리고 자 요것만 싹 줬는 거죠. 자 그럼 더불어통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뭔가 하기는 했는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요 지금 엄청난 돌풍과 역풍과 지금 회오리 밤이 오늘 밤새 아마 매지 언론부터 해서 다 앞장서서 지금 더불어통일당이 잡아놓은 재갈을 물리는 언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작은 언론과 수도 없습니다. 그런 전부 앞장서서 메이저 언론을 다 앞장서서 밤새 설 밥상을 뒤집으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뭔가 잡기는 잡았는데 이쪽에서 봤을 때는
예, 껍질 없는 걸 하나 잡은 격이 되고요. 심우정은 나는 그래도 뭔가 했다는 거죠. 껍질 하나 뺏기고 줬으니까 이쪽에도 입을 막고 저쪽에도 입을 막는 양수 겸양을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심우정은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공수처는 뭡니까? 이순신 장군이 했는 강강술래를 생각해 보십시오. 강강술래는 뭡니까? 이인들이 춤을 추면서 강강술래, 이쪽에 일본 군들이 모든 눈은 이쪽으로 보내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쪽에 이재명의 눈은 전부 이쪽으로 보내는 겁니다. 강강술래를 보내놓고 이순신 장군이 옆에 뭡니까? 이 철퇴를 만들었는 거죠. 예, 그죠? 철망을 밑에서 만들어서 이 일본 배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평자선은 우리나라 배는 밑에가 이렇게 납작되어 있는데요. 일본 배는 이렇게 세모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이 철망을 하게 되면 철고리에 걸리는 거죠. 여기다가 강강술래를 해놓고 철망을 만들었다. 그래서 강강술래는 누구냐? 저는 공수처라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런 얘기가 참 위험한 얘기라서 대충 설정 흘렸는데요. 제가 강강술래도 생각했지만 이중 간접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는 어쩌면 이중 간첩이 아닐까. 또한 심우정도 이중 간첩 짓을 했다는 겁니다. 왜? 이중 간첩은 이쪽도 내 편이고 저쪽도 내 편이고요. 공수처도 보면 지금까지는 난리 법석을 지키지만 예, 이쪽 편만 든것이 안 그렇죠. 왜냐하면 내란을 할 수 없는, 지금까지 보면 어처구니없는 짓만 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그럼 왜 저 짓을 할까? 이렇게 의문을 가져본 사람 참 많을 겁니다. 소득도 없고 아무것도 남을 것도 없고 이미 당할 것밖에 없는데,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죠. 이재명이가 뭐 정권을 잡으면 공수처장이 그 밑에 또 같이 부안해둔 직원들은 다들 진급하고 자리를 얻을 거다. 요런 어떤 미션, 요거 하나밖에 외에는 도저히 이해되는 게 없죠. 그래서 왜 저렇게 광기를 부릴까? 이런 대목에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중 간첩이 아닐까. 예, 이중 간첩은 뭡니까? 요란한 강강술래를 만들어 놓고 대통령이 철퇴를 밑에를 만드는데 협조했다는 거죠. 협조하면서 이쪽에 뭡니까? 이쪽 군대에서는 또 이재명 쪽에서는 내 편 같이 또 그 강강술래로서 연막 작전을 썼다는 거죠. 그러면서 검찰이란 이자들은 뭡니까? 자, 만약에 오늘부터 이 국회에서 만약에 어제요 기소를 하지 않았으면, 예, 불기소 처분했으면 오늘 당장 불러서 아마 밤새 목을 조금 하루 왼종일 소리 나게 국회에서 예, 질타를 하겠죠. 예, 박세현이하고 같이 다 불러서 이런 또 안을 보는 분이 있습니다. 박세현이하고 심무정이 같은 노선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같은 노선이 아니라고 봅니다. 정반대의 노선이다. 자, 검찰총장을 지냈던 우리 대통령 계시죠. 그럼 같은 휘하에 있던 두 사람은 적대 관계, 어떤 경쟁 관계에 있었다. 그러면 이 뭡니까? 이 오동훈이는 그죠? 한동훈이는 예, 어떤 특수통, 예, 수사 이런 거죠. 이쪽에는 어떤 기획, 이런 어떤 제갈공 같은 예, 이런 머리를 잘 쓰는, 여기는 완전 집행관 이런 쪽으로 그죠? 공격적인 그런, 여기는 뭡니까? 하나의 옆에서 그죠? 머리를 주는 어떤 그런 장군, 이렇게 제갈공명이고 여기는 그냥 뭐 폭주 기관차 같이 나가는 주유 장군, 뭐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쉽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을 근장에 얻는데 껍질만 던져버리고 법원에 던져줘 버리는 거예요. 던져줘 버리니까 법원이 알아서 해라. 그럼 법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공소, 각하, 기각 뭐 이게 남아 있겠죠. 그런데 자, 굉장히 대통령이 유리한 거는 보니까 자, 내란 수계 뭐 이렇게 해서 보냈지만 이 공수처 했는 게 다 불법인 거죠. 불법을 알고도 검찰은 손도 안 대고 껍질만 싹 짜고 주스만 싹 뺏겨가 줘버리는 거예요. 줘버리니까 요게 직권 남용 빼고 줘버리는 거야. 법원인데 공을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쪽 편도 안 되고 저쪽 편도 안 되면서 이재명이 잠을 재면서 설 밥상 문화는 그대로 지금 뭡니까? 우리 대통령 문화로 가고 있다. 저는 큰 그림이 그렇게 보이는 거죠. 설 밥상의 모든 분위기나, 물론 우리 마음은 대통령님이 한남동 그 관저로 오셔서 거기서 이 같은 설을 좀 따뜻하게 보내주면 안 좋겠나는 이 아픈 마음, 그 누가 모르겠습니까? 저도 아주 아프고, 어제 그 글도 제가 바라는 마음을 2번이나 올렸습니다. 신무정 검찰, 그래도 다시 한번 대통령 우선 불기소하고 예, 나중에 조사를 해서 다시 올려. 그러나 오히려 이자들은 법의 정통파들이니까 오히려 제갈공명의 어떤 수법을 쓰는 것이 신무정 검찰총장이다.
그죠? 강강술래를 해주는 것은 오동훈이다. 자, 큰 그림은 뭔가 결국은 헌지에서 인용이 되나 안 되나 이건데 이자들이 지금 놀아난 것은 그냥 강강술래에 지나지 않는 그죠? 어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시장 재래시장 가면 각설이 부대들이 많이 있죠. 각설이를 많이 하면서 근데 각설이 뭐 마지막에는 칫솔을 파든가 뭘 팝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래도 각설이가 먹고 살죠. 물론 노래를 불러서 이렇게 뭐 스스로 헌금도 받지만 무엇을 팔아서 각설이들 분들이 먹고 사는데 자, 시커멓게 잘 춤추고 장구치고 노래를 불렀는데 무엇을 팔지 않는 각설이가 있어요. 하나도 안 팝니다. 뭘 팔 때가 되는데 안 팔아요. 그것이 바로 이 심무정이 했는 역할이다. 모아놓고 팔지는 않고 그냥 뭡니까 해산시켜 버리는 거죠. 그 저쪽에서는 왜 상인연합회에서는 왜 모으지를 않았느냐? 너는 모았잖느냐? 모았잖아 해놓고 그냥 던져버렸는 거죠. 던지면서 치약 칫솔은 안 팔았다는 겁니다. 안 팔고 그대로 법원에 가서 이제 그러면 공소 기각을 하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번에도 뭡니까 두 번의 판사가 이미 기각한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선례가 이 김석범 부장판사, 최민혜 판사님이 이미 영장 그죠 구속영장 뭡니까 기각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을 그대로 가면은 기각될 확률이 굉장히 많죠. 또 전번에 그 영장에는 직권남용이라는 게 있었는데 요번에는 내란만 싹 보내면서 내란은 두 사람 검찰이나 공소처가 둘 다 부대가 자격이 없는 걸 그대로 법원에 줬으니까 저는 기각될 확률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결론을 말씀을 드리고 대통령님 법문 오고 있다. 제가 늘 입춘에 60% 지지율을 가는데 그대로 올라가는데 큰 장애물이 생기지는 않았다. 물론 가슴은 아픕니다. 만약에 어제 불기소 처분을 했으면 오늘 하루 왼종일 길길 뜰 겁니다. 어제 밤부터 아마 대석 특필하면서 메이저 언론부터 해서 난리가 되고 더불어민주당이 자기 분위기로 설 밥상을 가져가려는데 미스테이크가 생겼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뭔가 건지긴 건졌는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 오늘 분위기를 한번 보십시오. 아마 조산집이 아닐까. 건지긴 한데 이거 뭡니까 장수 하나를 잡아왔는데 장수가 별로 영향가 없는 장수예요. 별로 힘이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특수통이라든가 바로 밑에 보좌하는 최고의 경호원이라든가 최고의 뭡니까 경호사단장을 잡아와야 되는데 그냥 밑에 쫄아라 잡아오는 이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아마 이재명의 얼굴과 이 민주당 얼굴은 뭔가 썰 밥상이 찜찜한 대로 흐르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 고공승진을 하게 되는데 큰 지장을 받지 않았다. 국민들은 마음만 아프게 했죠. 마음만 아프게 한 이 뭡니까 이 검찰총장 심무정에는 꼭두가시 역할을 잘해주고 거기다 춤 잘 추주는 오동훈이는 춤을 광대같이 춤을 잘 추고 코에 빨간 거 붙이고 춤을 참 잘 춰줬다. 저는 그렇게 큰 그림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님 보면 오고 있다. 대통령은 큰 어떤 묘수를 생각했고 큰 그림을 그렸다. 그래서 이 명랑 대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했던 일 그대로 그 수법을 쓰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들으신 구독자분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법조인도 아닙니다. 또한 검찰 쪽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뭡니까 시골의 어떤 철학자의 어떤 눈을 어떻게 생각한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큰 그림을 그렸고 광대 노릇을 한 것은 공수처고 그래서 심무정에는 그냥 거기에서 뭡니까 약간의 분위기만 조성하다가 그대로 공을 법원에 던져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미 법원에서는 두 번이나 기각된 내용을 그대로 근데 전번에보다 양을 좀 더 줄여서 보내버렸어요. 껍질을 뺏기고 줘버렸거든요. 택배는 왔는데 옆집에다 택배를 껍질을 뺏기고 그냥 줘버렸는 거예요. 너가 판단해. 돌려보든지 말든지. 그런데 두 번이나 이미 뭡니까? 김석훈 부장판사와 최민혜 판사인데 요거는 요 사건 그대로 이미 기각받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중앙지법을 갔을 때 저는 이 공소장이 기각 확률이 굉장히 많다고 보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오히려 뭡니까? 거기다가 그죠? 직권 남용 하나 더 빼고 줬으니 기각될 확률은 더 많지 않습니까? 전번에는 두 가지 죄를 줬는데 이번에는 한 가지만 줬으니 또 두 기관은 내란을 조사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전라도 끈트마리 박지훈이가 전번에 이런 말을 이미 했어요. 이대로 만약 가면은 그죠? 마지막에는 이게 숲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영감쟁이가 그 내용을 잘 얘기하는 건 아주 깨가 많지 않습니까? 뭡니까? 정치 8단 9단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박지원이가 이미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대로 가면 공수처라든가 검찰 이렇게 가면 우리는 허수아비, 그죠? 빈 깡통만 남는 수레만, 그죠? 요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가 될 수 있다. 정확하게 저는 봤다고 봅니다. 팔봉세입니다.